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입시를 위한 모의 논술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입니다. 본교 논술 시험은 거의 지난 10년 동안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 왔습니다. 기본적인 특징은 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대부분의 그 주제라든가 텍스트조차도 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출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텍스트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논술고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맞춤법,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그 글의 형식, 문법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부수적인 그런 평가 요소가 되고 내용 중심의 그런 평가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고사는 따라서 이렇게 그 원고지 형태로다가 답안지가 제시되지도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 여러분들은 12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최대한 원하는 그런 답안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본교 논술은 그동안에 거의 예외 없이 4개의 문항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어 왔는데, 그 4개의 문항은 각각 1번 문항은 제시문들을 주제와 관련된 2개의 대비되는 입장에서 요약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문항은 우리가 이제 평가형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그 1번의 제시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제시문을, 그러니까 두 입장 중에 하나죠. 그거를 직접 지지하거나 또는 비판하도록 요구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간단한 어떤 통계 자료라든가 그 그래프 같은 것들을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시해 가지고 1번에서 분류한 2가지 그 견해 중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2번 문항의 연장선이게 되게 됐는데, 보다 더 좀 복잡한 형태의 그런 자료들, 그것은 뭐 그래프일 수도 있고, 통계표일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는 어떤 그림의 형태일 수도 있는데, 그 현상을 갖다가 이 주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선 좀 상세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1번 제시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 견해, 이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활용해 가지고서는 그 자료 해석을 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해내는지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4번 문항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전체 논의 주제하고 관련해서 수험생이 옳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견해에 해당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도록 선택하도록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 본인의 견해 또는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자유롭게 이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4번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수험생이 그 2개의 대립되는 입장 중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그거는 평가에 있어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점이 없습니다. 본인이 취한 입장에서 얼마나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선 논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평가의 주안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번 2016학년도 이 모의 논술도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재의 여러 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이거를 이제 주제를 한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주제는 교과서 윤리와 사상에서도 이제 일부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그 제시문도 여러분들 그 충분히 독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제 도서에서 발췌를 하거나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다가 수정해서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본고사 그 논술의 경우에는 보다 그 제시문들을 가능하면 교과서에 준해서 저희가 제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지난 한 10년 가까운 패턴이 올해에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 항목은 전체 중에서 한 50% 정도의 비중이 문제 해결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 논리적인 구성, 그 다음에 표현, 창의성 이런 이제 그 비중으로다가 저희가 대강의 그런 감을 잡고 각각의 문항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항별 배점은 1, 2, 3, 4번이 각기 25점씩으로다가 그 같은 비중으로 이제 배분이 되는데,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한 문항이 30점이 되고 다른 한 문항이 그 대신에 20점이 되는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문항에서 따라서 A등급을 받으면 25점 만점을 받게 되고, B등급을 받으면 20점으로다가 점수가 환산이 되고, 따라서 2등급을 받으면 25점 중에서 5점밖에 점수를 못 받는 그런 결과로 채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모의 논술의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제시문을 5개를 주고 그 주제가 개체와 집단 중에서 어느 쪽이 보다 더 지혜로운가, 이런 것을 이제 주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밝혀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제시문들을 2개의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하라, 그리고 그 각각의 입장을 요약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졌는데, 결국은 개인 혹은 전문가, 그 제시문 1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거의 답을 제시해 주는 그런 제시문을 1번에 이제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인, 특히 어떤 전문가의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지혜롭다, 이런 이제 하나의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입장은 아니다, 그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견해가 합쳐진 그런 어떤 집단의 지혜, 집단 지성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이제 2개의 상반된 입장으로 이제 분류를 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시문 1과 2와 4가 개인의 지혜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제시문 3과 5는 집단 지성, 집단의 지혜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분류할 수 있을 텐데, 그 논지는 여러분들이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적절하게 인용해 가지고서는 그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시문 1의 경우에는 현대사회에서 전문가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제시문 2는 그 개인의 전문성이 집단화되면서 이게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경계하는 그런 그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이 개인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개인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으로 이제 이 제시문이 요약이 되고,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제시문 4의 경우에도 개인의 지혜를 사회개혁의 주체로서 강조하는 그런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면서 몇 번이 이러이러한 입장이다, 그렇게 하고서는 각각의 제시문의 그 간단한 요약을 하고, 따라서 이 입장은 궁극적으로 합쳤을 때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논술을 정리하면은 아주 좋은 그런 답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3번, 5번의 경우에는 집단의 지혜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의 그 제시문들이죠. 그래서 각각 간단하게 요약을 일단 하면 되는데, 3번 경우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제한적 합리성이 있는데 그것이 집단적 차원에서는 극복이 된다. 그래서 집단의 그런 지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이고, 그래서 집단지성이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죠. 제시문 5의 경우에도 역시 그 곤충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사례와 관련된 제시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집단의 위력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제시문으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고 두 입장을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항 1번의 경우에 그 가장 좋은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은 제시문 분류가
일단 제대로 돼야 되겠죠. 재심은 분류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D등급, 2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재심은 입장 분류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심적인 논지를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약하는 것이 거기에 같이 부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재심문을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에 그 입장의 어떤 차이점까지도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답변이 되겠고, 그거보다 이제 못한 그 답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5점씩 B, C 이런 식으로 감점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2번 문항의 경우는 아래 사례를 해석하고 그 해석이 시사하는 바를 문제 1의 한 입장과 연관시켜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이제 그 지문이 주어졌는데, 문제 1의 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보았듯이 개인의 혹은 전문가의 그 지혜가 중요하냐, 아니면 그 집단의 어떤 종합된 지혜, 즉 집단 지성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위력을 발휘하느냐, 이런 이제 두 입장이 되는데, 아래 사례라고 하는 것은 선박이 침몰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개별 전문가들에게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배가 어디쯤에 침몰돼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인양을 할 수 있는지 그 추정을 하도록 한 것이고, 그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개별 전문가들이 제시한 결과는 뭐 430m에서부터 980m까지 오차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종합해가지고 내린 최종적인 추정치의 경우에는 오차가 200m로 이제 줄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거기 때문에, 집단지성이 즉, 한 개인의 전문성보다는 그런 개인들의 의견이 합쳐졌을 때 보다 더 정확한 그런 현상 분석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의 한 입장과 연관시켜서 서술을 할 때 집단화된 지성이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 용이하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가장 바람직한 A 답안은 그 사례를 지금 내가 해설한 것처럼 정확하게 해설을 하고, 그 사례의 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뭐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수치 같은 거를 인용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쭉 서술을 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집단의 지혜가 개인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 그 입장을 논리적으로다가 이제 정당화시키는 그런 답안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보다 이제 좀 부족한 답안들이 그 감점의 대상이 돼서 B, C 이런 그 이하의 등급으로다가 채점이 될 겁니다. 3번 문항의 경우에는 아래 자료가 보여주는 현상을 상세하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한 입장을 옹호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형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유지해오던 그 3번 문항의 이제 설명형 문항이 되겠죠. 그 성균관대학교 논술을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데 있어서 각 문항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 지문이라고 하죠. 그 지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도 아래 자료가 보여주는 현상을 상세히 해석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상세히라고 하는 이유를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올바른 해석을 보다 더 상세히 할수록 더 좋은 만점에 가까운 그런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침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해석에 바탕해 가지고서는 문제 1의 한 입장, 다시 돌아가서 개인 혹은 전문가의 식견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그런 개인들의 의견이 합쳐진 집단의 지혜가 더 의미가 있느냐, 더 중요하냐, 이런 이제 그 두 입장 중에서 하나의 입장을 논리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뒷받침하는 그런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3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와 이 자료는 이제 퀴즈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리 이제
자기 주변에서 알고 있는 뭐 친구가 됐던 뭐 지인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서는 본인이 위기의 답을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찬스이고, 또 다른 거는 그 시청자들이 이 그 위기적인 상황에서 답을 퀴즈 참가자가 모를 때 시청자들이 ARS를 통해서 참여한 결과를 가지고서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결국은 지인, 어떤 특정한 지인, 뭐 그 사람이 결국은 이런 퀴즈라든가 여러 가지 상식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부한 사람을 정해가지고서는 미리 그렇게 연결을 해놨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개인 혹은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찬스 방식이 될 거고, 이 일반적인 시청자들의 ARS 참여 결과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합쳐서 집단의 그런 어떤 지혜를 내가 수용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차원에서의 이제 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석을 하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첫 번째 그런 찬스를 활용한 힌트, 즉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개인, 즉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에 두 번째 그 일반 시청자들의 ARS 참여를 통한 그 힌트를 사용한 경우보다 정답을 맞힌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프가 그 패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 붙여서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 문제가 출제된 영역이 지금 5가지 영역으로다가 거기에 예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시사나 상식과 관련된 문제 영역, 그리고 대중가요, 대중영화 이런 것과 관련된 그 문제 영역에서는, 그러나 그 첫 번째 유형의 그 찬스와 두 번째 유형의 찬스의 갭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사 상식이라든가 대중가요 영화 같은 그런 영역에서는 일반 시청자들도 비교적 친숙하기 때문에 정답 비율에 있어서 큰 차이는 안 난다. 그러나 여전히 하여튼 전문가의 그 의견이 그 정답일 확률은 높지만은, 그런데 그 나머지 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문제 영역들, 정치 경제 관련이라든가 고전 문화예술 관련이라든가 군사 안보 같은 이런 분야에서는 그 두 번째 일반 시청자들의 ARS 참여를 통한 힌트의 경우는 그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석을 해내면서 종합해 볼 때 결국 신뢰할 만한 지식은 결국 전문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대중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가 어렵다. 지식에 대한 심사숙고가 부족하다. 이런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이 유도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제 1의 입장 중에서 개인 혹은 전문가의 지혜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도 가장 바람직한 A등급의 정답은 지금 말씀드린 정답이 발생하는 5개의 그 그래프 이것들 갖다가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석하고 활용을 하고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서는 개인의 지혜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논리적으로다가 진술을 하면, 설명을 하면 좋은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문항의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예시 상황을 주었는데, 수험생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제 첨단 IT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시장 진출을 노리는 그 CEO라고 이제 가정을 하라고 했죠. 그러고선 이제 이 시장 진출을 위한 거기서 성공적으로 이제 진출을 해야지 사업이 이제 성공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시장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 이것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아래 두 가지 참고 자료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를 한번 선택해봐라 하는 거죠. 이 아래 두 가지 참고 자료 중에 하나는 위키 사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브리테니카 사전, 이 두 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이 두 개,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 참고 자료, 이거는 수많은 일반인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서는 기존의 지식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을 추가하고 변형시키고 또는 부분적으로다가 수정하고 이런 이제 집대성된 결과물이죠.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개인들이 인터넷 베이스로 그 의견을 종합한, 말하자면 집단지성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웹 기반의 그런 백과사전이죠. 결국은 이 위키피디아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문제 1에서 집단의 지혜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입장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그런 이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 영국에서 출간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어떤 그 특정한 백과사전에 실리는 그 주제 혹은 용어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 분야의 최고의 지성을 갖춘 그런 학자들이 지필진이 되어 가지고서는 만들어진,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것이 업그레이드 되어 온 그런 이제 사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를 최고의 그런 그 신뢰도를 갖추고 상태로 이렇게 이제 제공하는 그런 좋은 이제 참고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내가 활용해 가지고서는 시장에서의 정보 수집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라고 보면, 이거는 전문가들, 즉 다시 말하면 개인의 지혜를 더 상대적으로 나는 중요하게 파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 상황에서 위키피디아를 선택을 할래? 아니면 나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선택하는 게 더 맞지? 이 판단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둘 중에 어떤 입장을 선택을 했다고 답안을 작성하든지 간에 우리가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호불호가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평가의 기준은 아니고, 다만 어느 쪽을 선택을 했든지 간에 1번 문제에 주어진, 그리고 이번 이 논술 1번부터 4번 문항까지 전체를 일관하고 있는 주제, 논술의 주제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입장을 선택을 한 것이니까 그 입장을 왜 본인이 더 바람직하다고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논술을 통해서 정당화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키피디아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길게 이제 그 예시를 해놨는데, 문제 1에서 집단지혜의 우월성, 나는 그걸 믿는다.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는 집단적인 지혜로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IT 제품 어떤 시장성하고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소비자들이 결국 형성해내는 것이 시장이고, 그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선도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시장 마켓 트렌드라고 하는 거죠. 그 시장의 어떤 경향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어떤 백과사전보다는 이런 위키피디아가 더 우월한 그런, 보다 더 나은 그런 참고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런 이제 그 논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브리테니카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특히 IT 제품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첨단 IT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개발 과정에서도 전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론 일반 소비자들의 취향이라 이런 것, 사회적 트렌드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IT 제품의 개발, 생산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전문적인 그런 식견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보 수집 같은 것도 보다 더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어떤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변덕스러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집단적인 의견보다는 전문성에 기반해서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이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논술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즉 문제 1에서 개인 즉 전문가의 지혜가 더 우월하다. 이 입장을 여러분들이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논술을 한다면 올바른 그런 이제 답안이 되겠고, 이 4번 문항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감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A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참고 자료 중에서 위키피디아, 브리테니카 중에서 정확하게 하나를 선택해야죠. 그 성균관대학교 4번 논술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될 점은, 간혹 어떤 학생들 경우에는 양비 혹은 양시론 입장에서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쓰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수험생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그 질문,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상당한 감점 요인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는 두 입장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다가 이제 해명을 하고 본인의 그 목소리로 왜 내가 CEO일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당화시키면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의 논술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풀이해보고 본고사에서도 좋은 그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